혈액응고 저해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출산 예정 막 달 정도에 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 오메가3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임산부 필수 영양제 중 하나로 오메가3를 꼽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조산 방지와 태아의 두뇌 발달 이쪽으로 상당히 중요한 보충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임산부용 오메가3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마케팅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임산부용 오메가3가 따로 있을 것인가? 상술입니다. 흔한 임산부 오메가3 마케팅을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식물성 오메가3다. 또 하나는 DH만 담고 있거나 DH 위주로 담고 있다.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식물성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먹이사슬 가장 아래쪽에 생산자에 있는 식물, 해조류로부터 추출을 하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그 블로그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전에 크릴오일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중금속 오염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허가 요건 자체도 이미 중금속에 관련된 부분은 옛날부터 이미 잘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정제 과정에서 중금속을 쉽게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거는 산패도라는 거죠. 산패도는 검사 항목이 신설된 지도 오래되지 않은 데다가 이게 검사를 해도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들이 좀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표인데 북미 제품 2015년에 171가지 조사를 했던 문헌이고요. 자, 전체 이제 페록사이드는 17%, 그리고 NACD는 41%, 토톡스는 39%. 이게 다 산화 관련된 지표들이거든요. 저 정도의 비율의 제품들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거고, 그리고 전체 제품의 50% 이상의 제품이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즉, 둘 중에 한 제품은 산패 관리가 잘 안 돼서 산패된 기름을 먹게 된다는 거죠, 소비자가. 그리고 다른 포인트는 이제 EPA를 제거했거나 EPA를 확 줄인 그런 오메가3 임산부용으로 또 많이 권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한 거죠. 임산부님 오메가3 왜 드십니까? 아기 머리 좋아지라고 먹어요. 자, 그럼 이런 의식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피가 안 맞아서 출산 때 위험하다더라. 그런데 오메가3는 결국 두뇌 발달을 위해서 먹는다. DHA가 두뇌 발달에 중요하니까 EPA는 안 먹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EPA가 빠진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네, 옳지 않습니다. 자, NIH. 어중이 떠중이들보다는 훨씬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명백하게 임신 중에 EPA를 DHA와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후에도, 그러니까 출산 후에도 DHA, EPA는 필요한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따로. 임신 중에 DHA는 결국 두뇌 발달과 이제 임신 기간 유지, 그러니까 조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EPA는 DHA가 태반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변을 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알고 보면 EPA와 DHA의 공통적인 작용입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문헌을 보면은 호주에서 발표된 문헌이거든요. EPA와 DHA를 합해서 500mg 이상 충분히 섭취를 해주어야 조산 방지가 일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헌이에요. 충분한 EPA, DHA를 먹은 산모는 37주 이내 출산 위험이 11% 이하로 감소하고 34주 이내 출산 위험 42% 감소입니다. 그리고 2.5kg 이하의 작은 아이 출생 비율도 10%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DHA의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EPA와 함께 먹었을 때의 유익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혈액응고가 문제잖아요. 출산을 해야 돼서 뭐 수술해야 된다거나 이제 하혈을 하게 되는데 지혈이 안 된다면은 크게 위험할 수는 있겠죠. 사실 그런 응고저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험 결과들이 갈리기는 합니다. 오메가3가 분명히 혈전 방지를 하다 보니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생각보다 그 혈액 응고 저해작용이 강하지 않다라는 문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혈액응고 저하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출산 예정 막달 정도에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산 후에 또 다시 복용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포인트로 오메가3는 불포화지방산이잖아요. 일반적인 포화지방산보다도 이제 산패도 약하고 어쨌든 불안정한 지방산입니다. 불안정한 물질은 가공을 최소화할수록 좋아요. 사실 산화방지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산패가 일어나는 게 뭔가를 자꾸 정제하고 가공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산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멀쩡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EPA, DH 비율은 대충 EPA 2에 DHA 1 정도 돼요. 거기서 억지로 EPA를 뽑아내는 것 자체도 일종의 가공 과정이죠. 가공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 식물성, 동물성을 따질 게 아니라 산패를 따지세요. 식물성 지방산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EPA도 임산부에게 필요합니다. 괜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혈액응고가 걱정이 된다면 임신 막달 정도에 쉬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산부 오메가3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임산부 여러분들이 올바른 오메가3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